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 연구소 최재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화성 한 아파트 분양이 단 2가구 계약에 그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동탄 이 신도시의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안정적인 임차 수요는 물론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가 매물 정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57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톡은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조금 걱정되는 소식이기도 하고 또 궁금한 내용이 신도시 동탄이 남동탄과 북동탄으로 나뉘어서 조금 다른 시장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요. 네. 저번 주에 제가 전화 상담을 하나 받았잖아요. 서판교에 집을 가지고 계신데 동판교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서판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향후에 차차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은 신문기사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문기사들을 신도시에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집값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요,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하는 3가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대입해 보시면 좀 쉽게 풀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첨언해서 같이 오늘 그 기사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동네 다른 집값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동탄이라고 같은 동탄이 아니라 남동탄과 북동탄, 동판교와 서판교 같은 동네지만 집값은 천지 차이라는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온탕과 냉탕으로 갈리는 신도시 아파트,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가이드톡 시간에는요, 머니투데이에 나온 신문 기사 내용 중에서요, 남북 동탄, 동서판교 같은 동네인데 집값이 다른 이유라는 기사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OBS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공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기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이론 분석 시간에서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거시경제 및 도시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성 분석, 이렇게 각각 테마별로 해서 제가 3회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을 대입해 보면은 이 기사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쉬우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면요. 일단 여기서 지금 동탄인데, 똑같은 동탄인데 왜 북동탄, 남동탄이 집값이 달라질까? 또는 똑같은 판교인데 왜 동판교, 서판교의 집값이 달라지는가? 이 부분은요, 우리가 동탄이란 부분 또는 판교라는 신도시 부분만 보게 되면은요, 아까 제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거시적인 분석 방법 중에 도시 분석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 도시 분석 가지고는요, 각각의 그 도시 내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하는 쪽에서 입지에 따라서 그것들의 그 가격에 대한 변화율을 살펴보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분석에서 시장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시장 획정이라는 부분을 되게 중요시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직접적인 그 아파트 단지나 그 도시의 직접적인 수요와 공급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요건들을 지리적 범위로 잘라서 그 내에서 수요 그런 방식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동탄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조금 아파트 가치가 좋은데 남동탄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또는 판교에서도 지금 동판교는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서판교는 좀 줄어든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 분석과 시장 획정에 대한 부분들을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사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남북동탄 동서판교 같은 동네인데 집값이 다른 이유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좀 줄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좀 읽어보면요. 골프장을 경계로 북동탄이 남동탄보다 평당 200만 원이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 교통으로는 서판교를 제친 동판교.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래놓고 동탄이라고 다 같은 동탄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 기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으로 기자는 지난달 경기 화성 동탄 2기 신도시에서 신안 인스빌 리베라 3, 4차 980가구가 지금 공급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가구가 딱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아예 취소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동탄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는 앞으로의 공급량에 의해서 굉장히 동탄의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석들이 체계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이렇게 훑게 되면은요, 밖에서는 동탄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탄시에 살고 있는 또는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동탄이라도 북동탄과 남동탄은 같은 동탄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실제 신도시일수록요. 동탄 2기 신도시도 신도시죠. 신도시일수록 교통, 편의시설이 접근성에 따라 선호도가 크게 달라진다. 허허벌판에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있는 곳과 지하철역, 그리고 광역버스 정류장, 대형 쇼핑몰, 좋은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근거리에 둔 그런 곳은 똑같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나 주택 가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탄 2기 신도시는요. 중심부에 있는 동탄 전체 신도시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골프장이죠. 리베라 컨트리 클럽을 경계로 해서 위쪽은 북동탄, 남쪽은 남동탄으로 불리는데 북동탄 쪽은 아주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광역교통망도 좋고 그리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좋아지고 상업 중심 업무지구도 그쪽에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지금 소형 평수 위주로 해서는 조금씩 더 오르고 있는데 언론 기사에서는 여기 좀 입지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좀 개발이 좀 늦어지는 그런 남동탄에 있는 주택의 공급들을 보고 동탄 전체가 지금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KTX 동탄역과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한 북동탄에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그런 대형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광역교통망도 북동탄을 위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처음에 진행되던 데가 북동탄 쪽이고요. 그리고 북동탄이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주입으로 해서 개발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그쪽이 지금 남동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시장을 보실 때 전체적으로 동탄 시장이 다 안 좋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그 내에서도 시장 획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도 좋은 입지 단지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단지가 있다는 거를 OBS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탄역까지요.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탄 2 시범 우남 퍼스트빌이라든지 또는 동탄 더샵 센트럴시티, 동탄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등은 아주 이런 입지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좋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의 경우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제 남동탄 부분은요.
지금 점선친 부분을 좀 보시면은 골프장 건너편에 남동탄은 녹지가 풍부한 반면 교통과 편의시설 여건은 북동탄보다는 아직은 많이 열악하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북동탄에 비해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낮게 책정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도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부동산 시장 분석에 중요한데요. 그 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내다보고 그 도시 내에서요. 그쪽에 꼭 살아야 되는 꽤 있을 겁니다. 먼저 선호들이 어딘가 그런 쪽은요. 웬만하면 아파트 가격이 잘 떠요. 북동탄에 아파트 단지들인데 사실은 지금 기사에서도 얘기하지만 남동탄에 비해서는 북동탄이 조금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시장의 안정성을 본다면요.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이렇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의시설이 무르익은 곳 그리고 광역교통망이 좋은 쪽으로 아파트 투자를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렇다고 남동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그 부분은요. 사실은 이 동탄 신도시라는 부분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집적될 수 있고 수요층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나오는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동판교가 먼저 좀 발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환경이 쾌적하고 또 공해에서 좀 벗어나 있는 서판교는요. 주택의 쾌적성이 굉장히 담보되기 때문에 동판교 쪽에서 인구들이 들어와서 거기가 인구가 좀 많아지면은요. 분산이 되는 쪽으로 서판교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면요. 주택은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광역교통망 수요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조금 고급 주택가일수록요. 환경이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시청자 여러분께 그 상담 드릴 때도 서판교는 아직까지 동판교 쪽이 조금 좋아지면은 인구가 좀 더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은 아파트 가격이 조금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동탄 부분은 사실은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판교라는 입지는 강남에서 굉장히 좀 가까운 데 비해서 동탄이라는 쪽은 사실 용인을 지나서 이렇게 조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신도시 부분에 또는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이쪽에 주택 투자를 하실 때는요. 먼저 개발되는 곳은 항상 교통 편의성, 그다음에 상가지역 이 들어올 수 있는 대형 편의시설들,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또는 강역교통망이 잘 연결되는 곳 이런 쪽이 먼저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쪽이 개발이 가시화되면은 좀 옆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점점 발전돼서 들어간다는 내용을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요. 동탄이 골프장을 사이로 두고 남북으로 나뉜다면 판교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동서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또는 교통, 편의시설이 집중된 곳은 동판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녹지가 풍부해서 주거의 쾌적성이 좋은 쪽은 서판교라고 각각 불리우는데 원래는 판교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요. 두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동판교 쪽은 조금 업무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조금 고밀도적인 개발을 하는 거고요. 서판교 쪽은 조금 주택 쾌적성을 좀 높여서 그래서 조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낮춰가지고 주택을 살 때 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그렇게 단지로 만드는데요. 지금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주택지들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택의 쾌적성을 찾아서 주택에 투자하시거나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동판교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시장이 좋아지면은 서판교 쪽으로도 많이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판교 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면서 교통 여건이 집값을 가르는 척도가 됐다. 교통은 어디든지 입지 부동산은요.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여건은 교통 여건이다. 이 교통 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도시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교통망이 펼쳐져 있으면요. 인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 초기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내세운 서판교가 주목을 받았지만 신분당선 판교역과 그리고 분당수서, 분당 내곡 간 고속화도로가 들어서면서 즉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동판교가 지금은 급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중심 상업 업무지구 등이 동판교를 위주로 해서 종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업무단지가 들어오면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까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서판교보다는 동판교 쪽이 인기가 좀 많이 좋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머니투데이 기자도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하려면 쪽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교나 또는 동탄의 예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교통이나 편의시설들이 먼저 개발되는 쪽으로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투자를 해야 오래 투자 자금이 묶이지 않는 그런 먼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입지의 중요성입니다. 역시 신도시든 아니면 서울에 주택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를 내가 투자를 맨 처음에 고려를 할 때요. 먼저 개발이 돼서 먼저 입지가 좋아서 먼저 조금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접근하신다면 들어가실 때 조금 높은 가격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조금 더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더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중심 업무 지구가 펼쳐지는 그 외곽 쪽으로 투자를 하셔서 조금 장기간의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 교육 여건, 교통 여건 또는 편의시설 등이 그 지역에 있어서의 핵심 입지가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이 아마도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네, 같은 동네지만 서로 다른 집값 움직임을 보이는 동탄과 판교의 예를 통해서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요소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더 좋은 정보 알 수 있을 텐데 세미나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 제가 좀 주제가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주제는 그겁니다. 나는 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가? 제가 세미나를 진행해보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면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이 아주 뚜렷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중간 투자로서는 분명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투자하려는 목적을 잘 세우시고요. 그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좀 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세미나 시간에는 정말 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목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먼저 오시기 전에도 어떤 부분을 내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동네인데 집값이 다른 이유 기사 통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5300) 상담소입니다.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57 이용해서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